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였지요? 혜정이 엄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과 말씀드림. 첫 만남부터 결례를 범하시네요? 애들 결혼 때문에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바트게 오신답니까?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예비사돈의 첫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데 말을 잘라먹으면서 한다는 첫마디가 인사말도 없이 결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시간 약속에 늦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첫 만남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휴무일이 아닌 날에 가게를 쉬는 바람에 아까 보니까 다마스 용달차를 몰고 오셨던데 이런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 그런 모습 보는 것도 참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예, 넌 이 집 차가 다마스인 거는 왜 쏙 빼놓고 얘기 안 했니?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을 뭐하러 드려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머 얘야, 그게 왜 안 중요하니? 내 솔직히 들어오시는 모습 보자말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대화하는데 호칭을 쓰고 싶어도 사돈이란 말을 해야 맞는 건지 참 난감하네요? 아니 세상에 이 정도면 그냥 깽판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번에 딸이 인사하러 갔을 때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냥 이 사람은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 결혼 없고 싶어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하, 이거 참 저희가 초면에 이래저래 부끄럽게 되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부인. 사부인이요? 누가 벌써부터 사부인거립니까? 참내, 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마스 끌고 들어오는 모습 보니 근본도 없는 집안 같은데 까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 막내 의사라고 의사 집안에 시집와서 한몫 해보겠다는 속셈인 거 아니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세요, 부끄럽게? 조용히 해라 이것아! 내 너 어떻게 의사 맹글어놨는데 겨우 이런 집안에 장계를 들겠다는 게냐? 절대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아니 어쩌다 저런 예의 없는 대화가 오가는 상견례 자리가 있게 된 걸까요?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이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기에 저런 수모를 당하게 되신 것인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제 딸이 지금 32인데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기가 참 어렵네요. 애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좋은 배필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최근에 저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 키운 예비 사돈에게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버렸고 그 결과 만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물을 끼얹고 파혼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에 참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서 딸 데려갈 사람 언제 찾으려나 싶네요. 제가 결혼할 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이 결혼도 잘하지 않으려 하고 살기가 참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정육식당을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남편 혼자 정육점을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이 물려받은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땅을 놀리고만 있기 아까우니 정육식당으로 규모를 좀 키워서 운영해보자고 하여 도전하게 되었지요. 우리 집 고기 주민분들이 맛있다고 칭찬에 자자한데 정육식당을 한번 해볼까 봐. 당신 고기 품질만큼은 좋은 거 떼온다고 자신 있어 하잖아요. 근데 식당 운영은 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다른 분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지. 사실 오래전부터 지인한테 노하우도 좀 물어보고 예전에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
일반 고깃집도 아니고 정육식당이면 사실 인테리어 같은 것은 조금 덜 신경 쓰더라도 고기질로 승부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야. 저희 부부의 땅은 조금 외진 곳이지만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옆으로 조금만 가면 먹자골목도 하나 있어서 입소문만 나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고기 품질을 믿고 입소문이 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가용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을 노리겠다는 계산이었어요. 꽤 넓은 주차장과 테이블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설계하여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끼고 1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투자를 하니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 있어 했어요. 좋은 참숯과 불판 및 고깃집 환기구, 거래처도 소개받아 확보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식당으로 투입하여 홀을 봐야 했고 규모가 꽤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3명을 둬야 했습니다. 정육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히 남편을 믿고 벌인 일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계산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오픈빨로 손님들이 좀 찾아왔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았었고 바로 입소문이 났는지 옆에 먹자골목에 있던 고깃집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다들 한 번씩 찾아오는 집이 되었지요. 시작 1년 남짓 만에 주말이면 120석을 모두 채우고도 대기하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고기의 질과 숯의 향이 아주 좋은데 정육식당이라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안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 저는 한동안 일에 미친 듯이 매진했습니다. 그 정육식당을 시작하면서부터 운전을 배워서 제가 직접 식자재 마트에서 좋은 재료 깐깐하게 골라오고 손님상에 정갈하게 내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이 고기 전문가라면 저는 나머지 식당 운영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째 한결같이 사랑받는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게 되었네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는 사실 결혼 초반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26에 만나 결혼했는데 29에 생긴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큰 시련에 빠져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밖을 잘 못 나갔어요. 그러니 남편도 덩달아 고생을 좀 했었죠. 그러고 나니 한동안 제가 아이 가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이후 4년 가까이 자녀 계획은 생각도 못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조바심이 나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심리 치료를 받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나이도 34씩이나 되니 저도 조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자식 못 놓고 늙어가는 노인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노력을 했고 제가 35이 되고 드디어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 본인은 아직도 자기가 둘째인지 모르는 둘째 아이였지요. 그냥 잊고 살려고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어요. 예쁜 딸아이라고 병원에서 알려주었을 때부터 저는 정말 몸조심하는데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남편도 일하는 시간 외에는 1년 동안 외출을 일절하지 않고 저를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36일 때 우리 딸 혜정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안을 적의 아름다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 딸과 대화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소중한 딸이었어요. 첫 아이를 잃은 뒤 얻게 된 딸이니 더 애착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딸에게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상 독립적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끔 키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주변 지인들과 학교 선생님들도 혜정이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될 때쯤부터 정육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게 되면 어쩌지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어찌나 이쁜 우리 딸은 씩씩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딸 혜정이는 이제 다 커서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여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30이 될 때쯤에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매번 연애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니 좀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나 또 헤어졌어. 아이고, 우리 딸. 천생배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헤어졌어? 딸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인기도 좀 있는 편이고 소개 자리도 많이 들어오곤 한다는데 자기가 확 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쁘다는 소리 꽤 들었던 딸인지라 연애를 못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뭐가 그리 문제인지 딸이 항상 성에 차지를 않아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 직업도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꼬이는 남자들도 사실 직업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하면 물론 직업도 정말 중요하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법이야. 그건 정말 명심해야 된다. 딸이 사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놀라서 좀 강하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 애가 인성이 아닌 외면이나 능력만 보고 사윗감을 고르는 일은 옳지 않다고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0을 넘어 점점 혼기가 차고 있을 때쯤 저희 집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남편 아버님 때부터 그저 헐값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땅이 드디어 재개발 소식이 생기면서 대박이 난 것이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이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는 외진 곳에 있었던 것이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아 내년이면 70이었으니 저희 부부 모두 나이도 있고 해서 사실 은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꽤 큰 규모의 신도시 개발 지구로 편입이 된 상황이라 부동산을 통해서 방귀 좀 뀐다는 기업들이 땅을 사겠다며 찾아왔어요. 경쟁 입찰이 붙으니 제시받은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시받은 최고 금액은 90억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와 주차장까지 하면 사실 평수로는 꽤 넓은 규모였기 때문에 값어치가 상당했어요. 저희 부부는 일단 재개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딸의 혼사와 노후 대비를 위해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말년에 큰 재물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하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삶의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희가 살면서 배운 것은 돈이 다가 아니고 인생은 그 외에도 소중한 가치가 정말 많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손님들이 가게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손님들의 표정과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살피려고 애썼고, 항상 변함없는 맛을 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패턴으로 일했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길은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큰 재물이 들어왔다고 했어. 저희의 생활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든 가게와 이별하는 것도 아쉬웠기 때문에 가능한 올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시받는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갔고, 더 큰 기업들이 비싼 세단, 차를 줄지어 몰고 와서는 이제 100억을 좀 넘는 금액까지도 제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직접 식자재를 깐깐하게 고르러 다니고 좋은 차를 뽑지도 않았어요. 사실 운전을 배운 것도 그 목적 때문이었고, 식자재를 보러 다닐 때 말고는 그냥 대중교통 타는 게 저는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고 다니던 다마스 용달차가 제일 편했고, 그것도 뭐 가게 접으면서 팔거나 폐차하면 되는 것이니 나중에 은퇴하고 남편이나 좋은 차 타라고 하면 될 일이었죠.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말해준 것도 없고 저희의 생활도 바뀌지 않으니 일하느라 바쁜 딸이 알 리가 없었죠.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시집 가려나 봐. 뭐야? 정말이야? 아이고야 세상에. 드디어 맘에 드는 사람이 생긴 게야. 그래, 어떤 사람이니? 얼른 얘기해봐봐. 내가 좀 연상이 취향인가 봐. 여태까지는 만나봐야 2살 연상이나 연하를 만났었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 아, 그래. 뭐 얼마나? 나보다 8살 많아. 그때가 우리 딸 31일 적 연말 즈음이었기 때문에 거진 40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에 약간은 좀 당황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럼 거의 40이 다 된 사람이구나. 조금 놀랍긴 한데 뭐 나이가 중요하겠니?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 어떻게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야? 만나게 된 계기는 진짜 무슨 드라마 같은데. 일단 그 사람 의사야, 엄마. 의사. 허이구야, 내가 어디 가서 의사를 만난단 말이야? 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니, 작년 연말쯤에 아직 추울 때쯤이었는데 내가 어디 병원을 좀 갔다가 근처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사고가 좀 있었어서. 무슨 사고? 글쎄, 그 사람이 뜨거운 커피 들고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나한테 커피를 다 엎었었거든. 그때 진짜 커피가 엄청 뜨거웠는데 화상 입을까봐 바로 응급처치해주고 살해해주겠다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가 그만. 허이고 진짜 드라마 같구나, 야. 그래서 알고 보니 의사였다는 게야? 응, 근처에 병원이 많은 곳이어서 보니까 2차 병원 정도 되는 급의 소속 의사라는 거야. 느 설마 예전에 한 번 남자 만나는데 직업이 아쉽다더니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지. 엄마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아니, 엄마 좀 들어봐봐.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나한테 플러스 점수인 건 사실이야. 그건 부정하지 않을게. 근데 그 사람 정말 인성 좋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인생 살아온 이야기도 진짜 멋있어. 그래,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든 딸 얘기를 듣자 하니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홀로 식당하는 어머니 밑에 3형제 중 늦둥이 막내라고 하더군요. 그 집은 식당이 손님이 많지 않아서 몇 년째 고생 중이고, 큰 아들은 나이가 거진 50인데 취직이 안 돼서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벌이가 시원찮다고 하더랍니다.
작은 아들은 사업하겠다면서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손을 벌리려고 하면서 답답한 짓을 한다는 둥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는데 늦둥이 막내 아들이 버젓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느모 작년 연말부터 만났다더니 겨우 1년 만에 그 집 사정을 많이도 들었구나. 응, 예비 남편이 자기 힘들다면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 어깨가 무겁대나 뭐래나. 그래, 참 힘들긴 하겠구나. 그래, 뭐 언제 우리 가게 쉬는 날에 한번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렇게 우연히 팔자에도 없을 것 같던 의사 예비사위를 만나보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전해 들었어요. 사위의 첫인상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40인데 고생을 좀 했는지 약간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 말고는 스타일도 깔끔하고 말하는 것도 예의 있고 정갈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 저는 딸의 나이가 좀 신경이 쓰여서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님께서는 우리 딸이 좀 나이가 있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시던가. 아닙니다. 저희 집 첫째 형수도 33세 시집 오셨고 둘째 형은 미혼이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둘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묘한 인연이던데. 사실 또 우리 딸이 너무 과분한 사윗감을 데려온 건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혜정 씨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바른 마음씨와 잘 배운 인성 덕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 혜정 씨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바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까 이야기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들어도 고맙네요. 아무튼 자네 집에서도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시면 참 좋겠어요. 딸에게 전해 들었던 대로라면 개천에서 용나듯 의사가 된 늦둥이 막내 아들이라면 시댁에서 막내 며느리감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일지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사위가 하는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두 사람이 서로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웬만하면 빨리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편이었으니 더욱 그랬죠. 그리고 정말 바로 다음 주에 딸이 예비사위네 인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비사위도 뭐 과일이라도 들고 왔는데 너는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지 않니? 응, 안 그래도 나도 뭘 들고 가야 하나 생각 중이었어. 아빠 말로는 우리 집은 고기가 자랑이니까 한우 등심 조금만 가져다 드리는 게 어떻겠냐던데. 그럴까? 고기 좋아하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적당한 선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저희 집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고기는 남편의 분신과도 같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운 자랑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렇게 딸의 손에 좋은 고기를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들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딸은 깔끔하고 정돈된 복장으로 예비사위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 처음으로 시집 보내려니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긴장할 게 뭐 있어, 우리 딸 잘 키우는데. 희한한 긴장감으로 하루를 보낸 저는 그날 저녁 돌아온 딸의 표정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딸은 커오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에게 빠르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성격이라 소가리를 하고 있으면 항상 그 경중을 알기가 어려웠을 뿐 딸의 표정으로 어느 정도 딸의 근심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큰 일은 아니라는 듯이 웃어 보이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혜정아, 어땠니? 그 집안 어른은 어떤 분이셨어? 응, 그냥 평범한 어머님 같았어. 좋은 분이신 것 같아. 결혼이란 게 당사자들이 양가 부모에게 인사드리고 승낙을 받는 절차도 있지만 너희도 각자 상대방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지 상대 부모가 마음에 드는지도 중요한 거야. 저는 노파심의 딸에게 상대 집안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쩐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혜정아, 좀 더 얘기 좀 해줘봐. 뭐 물어보셨는지, 선물은 마음에 들어 하시던지, 엄마도 대충 어떤 분인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대충은 알아야 상견례 준비를 하지. 아, 응, 선물도 잘 먹겠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셨고, 진짜 생각보다 별 특별히 한 얘기가 없었어. 괜히 긴장했던 것 같아. 저는 확실히 딸의 대답에서 뭔가 머뭇거리고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딸이 표정이 안 좋아도 속내를 바로바로 내놓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굳이 캐묻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제가 굳이 집요하게 굴었어요. 아니,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긴장 많이 했었어? 응, 긴장을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요. 계속 앉아 있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네. 그래, 그럼 그 집에서 상견례나 결혼 언제쯤 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는 없었어. 그건 애들이 알아서 조율해서 알려주겠지. 이 사람아. 아니, 어머님이 결혼 서두른다고 좋을 거 없으니 해 바뀌고 날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고, 그 전에 상견례를 먼저 빨리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래, 뭐 날 잡고 만나는 거야. 당장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가게가 쉬는 날 말고는 한 번도 임시휴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는 게 좋을까? 그쪽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같이 식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쉬는 날이 맞으면 좋을 텐데. 딸 상견례도 중대한 집안 행사이니 이번만큼은 임시휴무를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다른 직종도 아니고 같이 식당하는 입장이면 둘 중 어느 한 집은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그냥 우리 집이 양보하는 게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내 운영 철학상 옳지 않은 일이지만 내 한번 고려해보마. 우선 드디 쉬는 날이 언제인지 한번 여쭤보고 알려주거라. 알겠어요. 내가 한번 일정 여쭤볼게. 나 이제 좀 쉴게요. 딸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들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딸의 불길한 표정과 전해주던 말들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이가 40인 아들 둔 집에서 결혼 서둘러서 급할 거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도대체 예비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지 예상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 나이가 40인데 늦둥이라고 했으니 예비 사돈 나이는 70대 중후반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참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상견례 앞두고 별 생각 없어요? 저번에 예비사위 봤을 때 괜찮았어서 걱정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네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어. 다 잘 될 거야. 남편 말대로 쓸데없는 생각이겠거니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그쪽 집안 쉬는 날을 물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과는 다른 날이었고 결국 남편은 식당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명절을 제외한 날에 임시휴무를 걸었습니다.
날의 혼사도 집안의 큰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한 수 양보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찾아왔고 우리 가족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움직여서 1시간을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장소가 서로에게 모두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차로 15분이면 올 수 있었는데 1시간이나 일찍 움직여서 굳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씩 하고 있자는 것은 괜히 긴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불사 휴무일이 아닌 날에 가게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보려 하니 제가 깜빡하고 물건 발주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발주를 항상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는 가게에 들렀다 와야 했어요. 이 사람아, 얼른 다녀와. 어머, 어떻게 왕복 30분 거리이니 늦지는 않겠지. 아슬아슬하게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 늦으면 내가 양해를 구해야지 뭐. 이 시간이면 우리 가게 앞은 택시도 잘 안 잡힐 텐데 큰일이네. 일단 지금 가는 건 잡혔다. 나 얼른 갔다 올게요. 조심히 갔다 와요, 엄마. 저는 초면에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식은 땀이 다 나더라고요. 식당이랑 거리가 가까웠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서둘러서 발주를 넣고 시간을 봤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25분 남았습니다. 정리하고 얼른 택시를 잡으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상견례 같은 자리는 적어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다들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것인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분침이 바뀔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택시를 불러봐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핸드폰으로 택시 잡는 법을 문제없이 잘한 것 같은데 잡히지를 않으니 손님들에게 안내드리는 콜택시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5에서 10분이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5분 뒤면 모를까 혹시 10분씩이나 기다리게 된다면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차를 몰고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을 기다리고 15분을 이동한다면 지각이었어요. 저는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뒤 항상 가게에 주차해놓는 다마스 용달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을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식당 20년 하면서 사고 없이 몰고 다녔기 때문에 택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타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상견례장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분 전에는 주차장에 떨어질 것 같아서 지각만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서는 안 되니까 운전하는 순간만큼은 최대한 차분하게 하여 마침내 상견례장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10분 전이었고 저는 급하게 차에서 몸을 내렸습니다. 상견례를 예약한 식당은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용달차에서 내리니 주차 요원과 다른 차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상황인 걸 어쩌겠어요. 미리 일정을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느껴지는 또 다른 시선이 따가워서 봤는데 아니, 글쎄 예비 사위가 제 가족들과 서 있는 것이었어요. 문으로 들어가려다
급하게 들어오는 파란색 다마스 용달차를 보고 여러 사람이 쳐다보긴 했지만 하필이면 그 순간에 예비사위네 가족이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예비사돈들 사람의 표정이 참으로 가관이더라고요. 마치 불결하고 더러운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상견례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허겁지겁 나타난 것이 불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부끄러웠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비사돈의 그 표정과 첫인상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습을 봤다고 해도 그렇게 벌레 보듯이 보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불쾌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비사돈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70대 중후반을 예상했는데 거진 80대 노인의 인상이시길래 늦둥이가 정말 많이 늦둥이인가 보다 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은 인자하게 늙은 인상은 절대 아니었고 이런 말 하기 참 그렇지만 표독스럽고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한 인상이었어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그날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들었던 그 노인의 예의 밥 말아먹은 말들은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옆에는 예비사위와 똑 닮았지만 뭔가 허름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형 되는 사람이 같이 서 있었어요. 딸이 농담 삼아 표현했던 대로 개천에서 용나듯 예비사위가 의사가 되었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 것 같더라고요. 인사하러 집에 왔을 때 받았던 예비사위의 인상과는 사뭇 다른 가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식당 직원분들의 의해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였지요? 혜정이 엄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첫 만남부터 결례를 범하시네요? 애들 결혼 때문에 처음 보는 자리인데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놀라 자빠질 만한 예비사돈의 첫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데 말을 잘라먹으면서 한다는 첫마디가 인사말도 없이 결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시간 약속에 늦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첫 만남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휴무일이 아닌 날에 가게를 쉬는 바람에 아까 보니까 다마스 용달차를 몰고 오셨던데 이런 자리에서 예비사돈이라는 사람 그런 모습 보는 것도 참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예, 넌 이 집 차가 다마스인 거는 왜 쏙 빼놓고 얘기 안 했니?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을 뭐하러 드려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머 얘야, 그게 왜 안 중요하니? 내 솔직히 들어오시는 모습 보자말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대화하는데 호칭을 쓰고 싶어도 사돈이란 말을 해야 맞는 건지 참 난감하네요? 아니 세상에 이 정도면 그냥 깽판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번에 딸이 인사하러 갔을 때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냥 이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혼 없고 싶어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하, 이거 참 저희가 초면에 이래저래 부끄럽게 되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부인. 사부인이요? 누가 벌써부터 사부인거립니까? 참내, 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마스 끌고 들어오는 모습 보니 근본도 없는 집안 같은데 까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 막내 의사라고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내서 한몫 해보겠다는 속셈인 거 아니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세요 부끄럽게. 조용히 해라 이것아. 내 너 어떻게 의사 맹글어놨는데 겨우 이런 집안에 장계를 들겠다는 게냐? 절대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도 같은 식당 하는 입장에서 쉬는 날이 맞지 않아서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니, 저희가 양보하고자 싶은 마음에 20년 평생 임시휴무를 처음 걸고 외출을 나온지라.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깜빡한 것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가게를 다녀오게 되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아까처럼 주차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노여워 마시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도 이미 여러 번 참고 참은 후에 뱉은 말이었어요. 겨우 이런 집안이라니 뭘 보고 저희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화가 나는 걸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의사 집안의 딸내미 처음 인사 보내는데 들려보내는 한우 부위가 그게 뭡니까? 예비 사위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제 어미를 말리려 했지만 어찌나 사람이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인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따라온 50 먹은 형이란 사람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집안 체급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쉬는 날을 물어올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우리 일정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의사 집안에 시집 온다는 작자들이 열쇠를 대여섯 개 해와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장난지.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앞에 있던 물잔을 그 여자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꽤 큰 컵이었기 때문에 제법 많은 양의 물을 맞으니 그 여자의 표독스럽고 주름진 얼굴이 더욱 숭악해 보였어요. 애초에 그냥 깽판 놓으려고 나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고기와 쉬는 날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한 행동을 보고 남편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아이만 울상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인성이 못 되처먹은 집으로 시집을 뭐하러 보낸답니까? 의사고 나발이고 기본 사람 됨됨이가 안 돼 있는 예비사돈의 모습은 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뺨사다구를 한 대 올려쳐도 시원찮을 것이었어요. 근본이 없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본 없는 사람인 거 들켰으니 근본 없는 짓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다. 저도 만나보니 우리 딸 그 집에 시집 보낼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딸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었어요. 불쌍한 우리 딸은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말더라고요. 살다 어찌 이런 몹쓸 대우를 받게 된 것인지 하늘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얼마 걷지 않아서 등 뒤에서 예비사돈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끼얹히니 분노하여 사자후를 날리는 것이었어요. 야, 이연아, 거기 안 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저희를 따라 주차장으로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어찌나 부끄럽던지 빨리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그 집 아들들이 폭주하는 어미를 말리는 사이 저희 가족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주차장으로 웬 검은 세단이 5대씩이나 줄지어서 들어오더니 발렛 주차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했는데 저희 가게로 땅 팔아달라고 오던 기업들 중 하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100억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내린 사람과 저희 부부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사모님, 이런 인연이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모 그룹의 최 이사가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쯤 최종적으로 3개 기업을 두고 가장 좋은 조건을 조율하고 있었던 때라 경쟁 입찰이 가장 뜨거울 때였고 최 이사는 저번부터 저희에게 정말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최 이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식사 자리가 있는 모양이신가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회장님 모시고 이곳에서 식사하면서 의논할 거리가 있어서 오는 길인데 이런 우연이 있다니요. 따님까지 함께 가족 외식을 나오셨나 보네요. 야, 이연아! 비명을 지르면서 미친 노인네가 식당에서 나오자 순간 주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신 나간 몰골의 예비사도는 줄지어 서 있는 고급 세단 행렬의 수장과 저희 부부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는 어찌 그리 한심한 표정을 짓는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아는 분이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웬 미친 여자 아닌가 싶은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나저나 입찰건은 조만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생각입니다.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지요. 예. 사실 미리 귀띔을 좀 드리자면 오늘 회장님과 의논할 사항이 최종 입찰 금액을 110억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딸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알 길이 없었지요. 꽥꽥대면서 따라 나오던 예비사도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방금까지만 해도 근본이 없네 어쩌네 하던 양반이 대면대면해 하면서 입맛을 다시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따라 나온 것은 제가 좀 너무 격앙됐던 것 같아서 빨리 붙잡고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허허,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예약한 식당인데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주차장이라 소리가 꽤 울려서 110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어찌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으로 추한 몰골이었습니다. 물 맞은 얼굴 닦고 나오지도 않아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제는 아첨에 미소를 보이고 있는 그 몰골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때 예비사위가 제 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 우리 어머니가 혼자 애 세 키우신다면서 심신이 미약하셔서 결례를 좀 범했네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지만 우리 딸은 그 말을 듣자 오히려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이런 집에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연락하지 마요, 앞으로. 예비사돈이 예 없는 사람이라 예비사위가 정중하게 딸 아이를 붙잡는다면 눈꼽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딸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지요. 그럼 저희는 이만 근본 없는 다마스 타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부인, 네 미안하오. 조만간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덜컹거리는 다마스를 타고 셋이서 비좁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불편해도 어찌나 즐겁던지요. 세상의 직업적인 지위나 돈이 가져다 주는 지위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저희 가족은 그 무엇보다 바른 인성과 배려와 양보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도 그런 저희 부부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 보니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망언을 일삼는 시모에게 시집을 갈 수는 없겠다 싶었겠지요. 난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들고 간 선물이 이게 뭐냐는 듯이 은근하게 눈치를 줬고 상견례 날짜 잡는 것도 쉬는 날을 물었다가 핀잔을 한 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말을 일삼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사람일 줄은 우리 딸도 꿈에도 몰랐겠지요. 참, 내 뭐 그리 막되먹은 집이 다 있다니. 너는 왜 그런 홀대 받은 거를 얘기를 안 허니? 남자친구한테 쏘아붙이면서 단판을 지었어야지. 그때는 결혼 없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싫었어. 처음으로 결혼 생각하고 만나던 사람인데 그동안 만난 시간이 아까워서 혼자 고민하다가 이를 키운 거야 내가.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폭주할 만큼 비정상적인 분인지는 나도 정말 몰랐어. 그래, 너도 힘들겠지만 그 사람이랑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런 몰상식한 미치광이 시모 모시고 살았으면 어차피 언젠간 이혼한다고 했을 게야.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정말 참네. 그렇게 저희 딸은 예비 사위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딸이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사위에게 부모와 인연을 끊고 결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해놓고 미련을 못 버린 딸이 아쉬웠지만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혜정아, 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이 너무 급한가 본데 조바심 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사람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시기는 다 다른 것이고 내 시기는 남들보다 조금은 늦을지언정 불행하지는 않을 거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좀 해봐. 남들 다 결혼해서 애 놓고 산다고 너도 급하게 아무 사람 만나서 놈들 쫓아서 급하게 시집가고 그러면 그 불행은 다 내 몫인 거야. 좋은 경험으로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내 아름다운 30대를 즐겨 혜정아. 그러다 보면 분명 바르고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야. 저는 우리 딸이 부디 직업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인성이 바르고 사람됨됨이가 먼저인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그 뒤로 가게를 정리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분한 금액을 받게 된 것 같아 사회에 기부도 하고 몸이 근질근질한 날이면 가벼운 봉사활동도 나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딸이 또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딸에게 부디 천생배필이 생기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올 테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